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결국 폴란드가 두 손을 들며 한국 방산무기 도입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 그동안 있었던 한국과의 방산무기 수출 계약을 재검토한다며 어깃장을 놓았었는데요. 이로 인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한동안 어수선했었습니다. 그나마 K-39 천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놀라운 첫 실전을 치르며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었고 중동이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분위기를 반등시키고는 있지만 연말이다 보니 추가 계약 소식도 미뤄지고 있어 방산시장의 활기도 잠시 주춤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KF-21 전투기의 초도 물량 원상복귀를 시작으로 폴란드와의 방산무기 수출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선에서 승리한 폴란드 야당이 한폴 방산 계약을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4위라는 대한민국의 목표가 위태로울 수 있다며 호들갑을 떨었는데요.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국제무대에 폭발적인 관심을 얻기 시작한 계기가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계약이다 보니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급반전을 맞이했습니다. 가장 큰 복병이 될 줄 알았던 폴란드가 오히려 절호의 기회가 된 건데요. 오늘은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폴란드 최전선에 드디어 대한민국의 K-39 천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폴란드 제18기 개화사단은 자국산 일츠 전술 트럭에 천무 발사대를 결합한 호마르K가 설원에 배치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제18기 개화사단은 벨라루스부터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까지 폴란드 동부 국경의 안전을 담당하는 최전방 부대입니다. 다시 말해 호마르K 역시 동부 국경 인근 최전선에 배치되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천무는 태생부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원점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된 다연장 로켓입니다. 이로 인해 2015년 배치를 시작한 초도 물량부터 전방군단에 우선 배치되었고 2016년부터는 백령도 연평도를 위시한 서북도서에 배치되었는데요. 자연스럽게 바다에 거친 해풍부터 고산지대 혹한과 폭설 등 험악한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성능을 전부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혹한의 겨울이 시작되며 영하 15에서 20도로 기온이 급감하고 있는 폴란드 최전방에서도 여전히 아무런 문제 없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국민들 역시 홍보용으로 올라온 호마르K 배치 사진을 보며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제기된 폴란드와의 2차 방산 계약 무산 논란을 생각하면 매우 이례적인 광경인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아주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다름 아닌 추가 수출 계획이었는데요. 폴란드는 K9PL 160대를 추가 주문하겠다고 발언하며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다수의 언론에서 폴란드 정권 교체로 대한민국과의 방산 계약의 회의론이 제기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작 폴란드가 이런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추가 주문을 제의했으니 놀랄만합니다. 한편 폴란드 현지에서는 K2 우표를 주축으로 신규 부대가 창설되었습니다. 제8기계화 보병사단을 창설하며 K2 전차를 전진 배치한 데 이어 벨라루스 접경지인 타르타이브 제1보병사단 예하에 K2 전차대대를 창설한 것입니다. 게다가 폴란드의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장관도 창설식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간 폴란드와의 방산계약 무산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겐 다소 위화감이 될 만큼 이상한 광경인데 사실 대한민국 국내가 아닌 폴란드 현지에서는 오히려 한국과의 2차 방산계약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폴란드의 상황부터 제대로 인지해야 되는데요. 많은 언론이 지난 10월 15일 있었던 폴란드 총선의 여파로 정권이 바뀌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이번 총선으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폴란드 대통령 선거는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대통령은 그대로인데 야당 연합이 정치적 다수 연합으로 바뀌었다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대통령과 야당 연합이 정권을 양분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올바른데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정치권 내에서는
대한민국 무기체계 수입에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잡은 폴란드 야당연합 입장에서 대규모 방산 계약은 약점 만들기에 아주 좋은 명분인 셈인데요. 폴란드 야권연합은 대한민국과의 거래를 당장에 끊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계약 항목 및 수량 등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대대적인 재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언론에서도 최대 30조 원에 육박하는 폴란드와의 2차 방산 계약이 통째로 날아갈지 모른다는 부정적인 보도가 빗발쳤던 건데요. 하지만 폴란드 국민들이 오히려 들고 일어나 한국과의 방산무기 계약을 지지해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 정권 최대업적인 한풀 방산 계약 그리고 이걸 무산시키려는 폴란드 야권연합에는 눈에 가시 같은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5회 연속 국회의원 당선에 성공했으며 부총리까지 역임했던 현 국방부 장관 마리우시 부아슈차크입니다. 우리 무기가 폴란드 그다니아 항구에 도착할 때마다 달려나와 환영사로 반겨준 게 다름 아닌 부아슈차크 장관인데요. 폴란드 야권연합은 부아슈차크 장관을 끌어내리기 위해 내각을 구성하기도 전에 현 정권의 대표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해버렸습니다.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국민 여론을 명분으로 삼아 현 정권의 입지를 좁혀놓겠다는 목표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부아슈차크 장관의 불신임 투표를 함께 진행해서 그를 국방부 장관직에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가 나오니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 정권의 정책이 여전히 폴란드 국민의 큰 지지를 받고 있었던 건데요.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도 국방력 강화에 대한 정책은 지지율이 무려 77%에 달했습니다. 폴란드 국민들은 정권과 정치적 명분을 떠나 대한민국과의 방산 계약은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며 응원하고 있다는 걸 반대파들이 본인들 손으로 증명시킨 건데요. 아니 나다를까 부아슈차크 장관 역시 큰 지지를 받으며 국방부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고만장하던 폴란드 야권연합으로선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건드렸다가는 되려 역풍을 맞을 처지에 놓였는데요. 결국 폴란드의 야권연합은 울며 겨자 먹기로 꼼짝없이 국방정책을 기존 여당이었던 법과 정의당에 일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치권과 상관없이 폴란드가 결정하고 추진했던 국방정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잠정 결정되었는데요. 그 중에는 당연히 대한민국과 체결한 방산계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 설원에 배치된 천무의 능력을 통해 이웃나라인 노르웨이가 천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내 방산업계 정보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국방물자청이 이르면 2024년 초 장거리 다연장 로켓에 대한 구매 제한 입찰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노르웨이는 전차 같은 지상무기 체계보다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다연장 로켓이 급한 상황인데요. 폴란드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무기 체계에 대한 믿음이 노르웨이에도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